서비스 기획자 혹은 뭐 프로덕트 매니저로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처음 이제 새로운 파트 넘어오면서 해보고자 하는 얘기는 프로덕트 매니저로서 해야 되는 고객 학습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목적은 뭐고 그게 대체 뭐고 그게 방안이 뭔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점심시간 전까지. 일단은 제가 지금 고객 학습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 저도 이런 표현으로 쓴 거는 얼마 안 됐고요. 사실 뭐 고객 학습이라 부르든 고객에 대해 파악한다 부르든 뭐 고객을 이해한다라고 부르든 고객 중심으로 일을 한다 뭐 이런 표현들은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고객을 이해해야 합니다. 고객 중심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뭐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는 저도 입에 붙어 있는 게 고객 학습이라는 표현을 써서 저도 그냥 이 표현을 쓴 거고요. 다 같은 얘기예요. 고객에 대해 이해한다, 고객에 대해서 뭐 파악한다 등등. 근데 뭐 고객을 이해하거나 파악하거나 학습하거나 대체 뭐 아니 고객이 무슨 시험 문제도 아니고 무슨 고객을 뭐 파악하고 이해하냐. 나 이미 뭐 우리 고객 데이터 까보면 뭐 10대, 20대의 어떤 여성분들이 많이 사용한다. 뭐 30대 남성분들이 있다. 뭐 이런 거 알면 다 고객에 대해 아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여기 뭐 계신 분들, 이 지금 수업을 기준으로 여러분들 다 고객이시잖아요. 근데 고객에 대해서 그러면은 뭘 알아야 되지 했을 때 당연히 뭐 수업 듣고 싶은 사람이겠지. 뭐 그거밖에 더 있어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일을 하다 보면 그건 아무런 필요가 없는 정보예요. 당연히 수업 듣고 싶은 사람이겠죠. 근데 왜 듣고 싶지? 왜 하필 이 수업이지? 왜 여기서 어떤 부분에서 만족하지? 등등 하다 보면 진짜로 알아야 될 게 많을 수도 있어요. 이 제품을 더 좋은 제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은 디테일한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 일단은 지난번에 기회, 아까도 리마인드 했지만 이렇게 정의하기로 했죠. 고객이 지닌 문제를 해결해서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무언가를 해결하려는 그 과정 자체, 그 행위가 기획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러면 이 관점에서 봤을 때 왜 대체 갑자기 뭐 여기 있는 분들 고객이겠지, 뭐 돈 냈으니까, 뭐 안경 쓰신 분 계시고 아닌 분 계시고 뭐 그런 거 알면 되지 않나? 뭐 고객에 대해서 더 알 게 있나? 돈 내고 왔으면 된 거지라고 생각하겠지만 대체 왜 고객에 대해서 갑자기 뭔가 더 파악해야 된다 하냐 했을 때 원점으로 돌아가 보면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서 가치를 제공하기로 했는데 고객에 대해서 뭔가 딥하게 알 수 없다면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예시로 들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배경을 가지셨는지 어떤 맥락에서 이 수업을 들으시려고 한 건지 어떤 부분이 가장 아쉬우신지 예를 들어 본인이 직무전환이나 취업을 하려는 입장에서 어떤 부분을 가장 모르겠는지 왜 하필 다른 여러 가지 과정들이 아니라 여기였는지 등등을 모른다면 사실 이 수업을 어떻게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어떤 부분을 보완하고 다음 시즌에 어떤 부분을 빼거나 보완하고 이걸 뭐 복습 VOD를 제공할지 말지 뭐 등등 여러 가지 등을 사실 알 수가 없을 거예요. 다 그냥 아이디어만 돼버리겠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 다 사실은 저는 수업에서 진짜 제대로 다루길 원하지 복습 VOD 사실 저 볼 시간도 없어요. 보지 않아요. 봐도 그게 영상이 보기가 어려워라고 한다면 만약에 담당자님들께서는 수업을 더 보강하는 방안을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아예 수업한 내용을 강사님 PPT를 좀 더 풀어서 책으로 내주시면 어때요? 그 책을 저희랑 유통하시죠. 그 책을 학생들에게 교재로 드리려고요 하는 방안을 고민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방안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상적으로는 저희 대표님이 그렇게 하셔서요는 아니겠죠. 그건 기획자가 아니지. 그냥 직원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기획자라면 왜 이걸 이렇게 줘야 되지? 우리 그게 고민하는 게 기획자라고 했었고 근데 왜 그렇게 줘야 되지는 내가 주고 싶어서 우리 대표님이 시켜서 요새 트렌드가 그래서가 아니라 고객이 지금 무슨 문제가 있길래 뭐가 아쉽길래 왜 그런 문제가 있길래를 알아야 우리가 제품을 제대로 만들든 없애든 바꾸든 하는 거고 그러려면 결국엔 고객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아는 걸 이제 구체적으로 뭘 아냐는 이제 좀 더 다 이어서 이야기할 거고 어쨌든 여기 고객분들 뭐 수업 들으러 오신 분들 알고 있지 나 성함도 알아 이 정도는 일단 아니라는 거는 그건 고객을 아는 게 아니라는 건 이해가 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처음에 기획이란 건 결국 가설이다 추측이다. 근데 가설 결국에는 표현은 멋지지만 그냥 우리 평소 쓰는 얘기로는 그냥 좀 속된 표현으로 그냥 뇌피셜일 수 있는 거잖아요. 뭐 근거가 없잖아요. 가설은 가설인 거지. 그러면 그 근거가 있어야 나도 이걸 하는데 이 여러 가지 기획 아이디어 중에서 어떤 건 좀 더 자신감이 생기고 어떤 건 좀 더 아닌 것 같고 이걸 좀 더 밀어볼까 하는 그 근거, 내 자신감 그런 게 생길 거잖아요. 뭐가 있어야. 근데 그걸 있으려면 어디서 해야 되냐? 물론 뭐 시장 조사를 하실 수도 있고 뭔가 데이터를 보실 수도 있고 등등한데 결국 그게 다 고객에 대한 조사나 학습, 고객에 대한 파악이에요. 보통 시장에서는 고객들이 이렇습니다. 단순히 경쟁사에서 이거 주니까가 아니라 경쟁사를 비롯해서 이 업계의 고객들은 보통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걸 줘야 됩니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고 그러니까 주장하셔야 되는 어떤 메시지인 거고 근데 왜 하필 그거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는데
보통도 이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하니까 뭐 등등 이런 것들을 알려면 어떤 식으로든 고객에 대해서 알아야 뭐 주장을 하든 주장을 철회하든 뭐 바꾸든 하겠죠. 그러면 오케이, 고객에 대해서 안다는 건 단순히 계신 분들이 수강생이구나, 열심히 듣고 계시구나, 피곤하시구나 이게 아니라 내 제품이 어떤 방향으로 무엇을 줘야 될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고객을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럼 구체적으로 뭘 알아야 되냐? 사실은 뭘 알아야 되는지는 뭐 어디 다 정답이 정해져 있는 건 없어요. 그냥 당연히 툴 사용법이 아니고서야 이 버튼을 누르면 이게 뜬다 정도가 아니고서야 정답이란 건 없는데, 그냥 우리가 쉽게 그냥 제품을 생각해 보면 이런 단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보통 우리가 어떤 제품을 사기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수업을 들으러 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결제를 결심하기 전까지 어떤 과정이 있을 거고요. 어떤 배경, 맥락, 어떤 처해 있던 어떤 상황, 이유가 목적 있었을 거고요. 그러면서 실제로 쓰는 과정에서의 지난주, 이번 주, 평일, 주말 수업 이 과정에서의 어떤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다 끝나고 나니까 이번 주 수업이 끝나고 나니까, 이번 수업이 끝나고 나니까, 혹은 전체 과정이 끝나고 나니까 어떻다라는 이제 생각도 하시게 될 거잖아요.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볼게요. 모든 제품이든 서비스든 결국에는 전, 중, 후 이렇게 나뉠 거니까. 예를 들어 그러면 우리가 고객에 대해서 뭘 알아야 되냐 했을 때 이거는 사실 이것도 정답은 아니에요. 이 외의 것들이 더 다양하게 상황에 따라 알아야 되실 수도 있어요. UX 리서치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거 말고 이 목록을 또 업데이트하거나 수정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건 예시니까. 그렇지만 일반적인 수준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제품, 여러분들 그냥 교육 제품 여기 메가스터디에서 듣는 수업 오시기 전에 아마 담당자님들은 아마 이런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일단 이 수업을 그냥 만든다고 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시기 전에 떠나서 이제 그냥 이 수업을 여러분들이 만드신다고 생각해 볼게요. 지금 듣고 있는 수업을 여러분이 교육 담당자라고 생각할게요. 이거 누구한테 팔아야 되지가 일단 고민이었을 것 같아요. 교육 제품을 만드는데 이거 20대 대학생한테 팔아야 되나? 20대 중후반 취업준비생, 취업준비 앞둔 친구한테 팔아야 되나? 30대 초반까지 포함해서 이직 준비하는 친구까지도 팔아야 되나? 일단 그게 고민이었겠죠. 누구한테 팔지? 예를 들어 떡볶이 장사를 한다고 해도 대학가 앞에서 팔지, 강남 앞에서 대로변에서 팔지, 저기 아니면은 인사동 앞에서 팔지에 따라 다르지 않겠어요? 떡볶이를 좀 더 외국인 입맛에 맞출지, 애들 입맛에 맞출지, 양을 더 많이 줄지, 비싸더라도 치즈를 넣을지, 로제 소스를 쓸지 말지 고민하실 거잖아요. 떡볶이는 정말 단순한 예시고, 제품이 커지면 커질수록, 혹은 여러분이 진짜 세상에 없던 제품을 만드는 서비스 기획자일수록 나 누구한테 파는 거지가 일단은 제일 중요할 거예요. 나 어느 시장에 가서 누구한테 팔 거지. 근데 우리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내가 갑자기 와서 산다, 사라, 나 이거 판다 라고 한다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거 왜 사고 싶지? 왜 이걸 고려하지? 대체 평소에 무슨 문제가 있길래, 무슨 불편함을 겪고 있길래, 뭐가 아쉽길래, 그걸 파악하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고객에 대해서 아는 거겠죠. 그리고 하나는 우리가 그러면 그 문제를 대체 저 그냥 수업을 문제를 물어보면 아마 이런 식일 거예요. 저 그냥 취업 준비하려고요. 이직 준비하려고요. 이것도 사실 문제죠. 고객이 겪는 문제. 이직 준비를 해야 되는데 뭔가 정보가 없다. 노하우를 모른다. 예를 들어 취업 준비를 하는데 전혀 다른 영역이다. 근데 그런 문제를 또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과 맥락에서 겪는지에 따라서도 사람마다 이제 다를 거예요. 예를 들어 아까 말한 것처럼 그거를 이제 이미 한번 업무 경험이 있으신데 전직을 하려는 과정에서 겪는 문제냐, 아니면 진짜 대학생이라서 정말 모르는, 사회생활 자체에 대해서 모르지만 이 분야를 뭔가 관심이 있어서 알아보냐, 자기 고객마다 처한 상황이나 맥락, 우리가 TPO라 그러죠. 타임, 플레이스, 로케이션, 시간, 장소, 맥락, 그거에 따라서 사람들마다, 고객마다 이 문제를 경험하는 그 내용이 사실은 달라요. 떡볶이를 먹고 싶은 것도 연말 그냥 다 같이 모임할 때 먹으려는 떡볶이인지, 나 진짜 오늘 집에 가서 혼자서 저녁 먹으려는 떡볶이인지에 따라 메뉴 구성은 분명히 다를 거예요. 연말 모임이라면 여러 명이 먹을 수 있어야 되고, 와인이나 이런 거에 어울릴 수 있어야 되니까 예를 들어 사이드 디시랑 같이 시켜서 파는 패키지를 고민할 수도 있지만, 혼자서 먹는 거는 그냥 떡튀순 버무려 준 거 팔아도 되는 거거든요. 로제 이런 거 고민 안 하고. 물론 둘 다 팔죠. 물론 둘 다 파는데 이건 예시고, 그것처럼 어떤 맥락에서 내 문제를 경험하냐에 따라서도 사실상 우리가 니즈라고 부르는 건 완전히 달라요. 내가 그냥 진짜로 여러분들 물어보면 아마 저 취업이나 이직을 희망했어요라고 아마 대답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상한 맥락은 다 달랐을 거예요. 비슷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렇지만 그거에 따라서 진짜로 이 사람들이 이런 강의를 줬을 때 만족하나? 강의를 이 정도 수준으로 구성했을 때 만족하나? 자료를 이걸 줘야 되나? 같은 거는 여러분마다 다 답이 다를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이나 맥락이 다르고, 그래서 문제가 다르니까.
그리고 좀 다른 얘기지만 문제를 진짜 얼마나 경험하고 있나도 여러분들의 아셔야 될 상황일 수 있어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그 문제들을 다 돈 주고 뭔가 해결하시진 않을 거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나 진짜 취업이 절실해 한다고 해서 꼭 돈을 주고 강의를 듣진 않아요. 사실은 그건 두 가지인데 강의를 듣는 방안만 있지 않을 수도 있어서 뭐 알고 보니까 뭐 무료로 듣는 방법이 있다거나 아니면 내 선배가 날 꽂아줄 수 있대 그 회사에. 뭐 이게 좋은 방법인지 모르지만 예시니까. 그러면 강의란 건 필요 없는 사람도 있어요. 문제는 경험하는데. 아니면 어떤 사람은 진짜로 난 이거를 내가 지금 학생이지만 돈 없지만 나 그냥 알바해서 버는 돈 다 해서라도 나는 진짜 이 문제가 절실해. 그런 사람들한테 물건을 팔 수 있겠죠. 앞에 난 뭐 안 해도 그냥 괜찮아. 뭐 그 정도는 아니야. 그냥 궁금한 정도였어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물건 팔 수가 없겠죠. 이 강의를. 아니 뭐 그 정도 절실하지가 않다는데 돈 내고 쓸 의사가 없다는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 진짜 나는 이거 정말 필요해요. 진짜 무조건 저 좋은 교육만 지켜주시면 얼마든지 낼 의향이 있어요 같은 느낌의 어떤 절실함을 보이는 분들이라면 조금 뭐 예를 들어 강의료도 더 높여볼 수도 있는 거예요. 제품을 파시는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기획하는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자꾸 그 제품을 웹의 화면에만 생각하시면 이런 고민을 못 하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 어디에서 가실지에 따라 전 요새 피고로 일하기로 했어요 하면 가격도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왜 이 가격에 구성돼야 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쿠팡에서 여러분들이 플랫폼에서 그 판매자들이 파는 가격을 조절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어떤 요즘 뜨는 스타트업의 월 멤버십 서비스를 12만 원에 해야 되냐 15만 원에 해야 되냐 했을 때 고민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멤버십 서비스 기획자일 거거든요. 제가 그런 역할이었고. 근데 그걸 이제 웹앱에서 제공하는데 이게 12만 원이어야 돼? 15만 원이어야 돼? 뭐 시장에선 보통 이 정도 금액인 것 같은데 우리 고객들은 이 돈 주면 사나? 우리 고객들은 12만 원의 가치를 느끼나? 다른 회사가 12만 원인 건 그쪽 회사 사정이고 우리 회사가 12만 원을 줬을 때 우리 회사에서 살까? 근데 왜 이걸 사고 싶지? 어떤 맥락이길래? 근데 진짜 12만 원 줄 만큼 이거를 필요로 하나? 이런 고민들이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서비스 기획자예요. 화면 설계하면 이 생각을 못 하는데 화면 설계 내가 만든 화면 너무 스토리 보드 정책 이뻐. 정말 개발자분들이 하나도 빠트림없이 설계했어만 생각하시면 화면 설계만 하시다가 끝나시는 거고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건 제품 담당하시는 분, 그 서비스 담당하실 분, 책임자, 기획자, 진짜 그 기획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도 같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야 돼요. 진짜 이 돈 주고 근데 물론 여러분들이 뭐 배너를 만들 때 그런 고민 안 하겠지. 이 클릭을 해서 배너를 정말 뭐 예를 들어 돈 주고 배너를 쓰는 경우는 없으니까. 그런 이제 작은 일을 시작하실 때는 당연히 그런 고민이 불필요하거나 와닿지 않지만 사실은 그건 진짜 처음에 했을 때 배너 하나 바꿔본다, 어드민 조금 만들어본다는 처음 1년이고 결국엔 여러분들 하시다 보면은 내가 이것만 하는 게 맞나? 난 진짜 제품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 유명한 그 서비스 기획사들처럼 새로운 기능, 새로운 거 내놓고 싶은데 할 땐 다 이 고민 하실 거예요, 그분들은. 그러면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고민해 볼 수 있어야 되고 진짜 이 문제를 얼마나 경험하고 있나. 돈 주고 살 사람과 돈 주지 않을 사람은 우리가 그렇듯이 다 사람마다 다 이런 게 있고 그 체감하는 문제의 크기는 다르고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제품을 쓸 의향이 있냐 없냐도 달라지기 때문에 혹은 어떤 경로로 접하게 된다? 무엇이 해결되기를 원하나 같은 것도 거기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제가 조금씩 하나씩 볼게요. 이미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이미 뭐 앞에서 이런 거 드렸죠. 우리 대체 누구한테 파는 거지라는 얘기 했었는데 여러분들 뭐 취업하시고 싶은 그런 큰 회사 가시면 고객이 하루에도 뭐 수만 명, 수십만 명까지 쓰는데 그 수십만 명을 위아더 월드 우리 모두 고객입니다라고 하면 그 대체 그 고객이 누구지라고 했을 때 너무 두루뭉술할 거잖아요. 여성, 남성, 그 다음에 성별에 대해서 밝히고 싶지 않은 사람, 다른 신념을 가지신 분, 10대, 20대, 30대, 40대. 근데 30대에서도 요즘 말하는 MZ에 걸친 사람, 걸치지 않은 사람, 20대에서 뭐 한 사람 끝도 없이 나뉠 수 있거든요. 다 달라요. 사실 우리는 사람은 다 다르잖아요. 우리 서로 다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어떤 기준에서 보면 비슷하신 분이 있고 취업 경험이 있는가? 있음, 뭐 없음 이렇게 보면 또 비슷한 사람도 있고 20대인가 30대인가 나누면 또 그룹핑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따라서 어떤 유형의 고객에게 내가 물건을 팔 거지는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던 거고 예를 들어 데이터로 보면 이런 식일 수도 있겠죠. 뭐 이런 제품을 쓴 적이 있는 유저인가? 뭐 이런 행동을 몇 번 한 사람이 있나? 뭐 이런 것도 볼 수 있지만 어쨌든 내가 누구한테 이거 지금 주려는 거지는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셔야 되고 그걸 이제 파악하기 위해 고객을 알아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뭐 이거는 이제 아까 말했던 거 이 사람들이 계속 경험하는 게 뭐지? 혹은 뭐를 경험하는 것 같지? 다 이것도 가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경험할 거야 라는 것도 가설이에요. 실제로는 그런지 물어봐야죠. 그러니까 고객에 대해서 파악해야 되는 거고 아마 이 강의를 만드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우리 첫 수업을 오픈하면 이분들은 뭐 20대 중반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오픈을 하셨는데 막상 30대이신 분이 오셨을 수도 있어요. 다 취업준비생일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의도는 그랬는데 막상 우리 수업에 오는 사람은 다 취업 경험이 조금씩 있네. 뭐지? 어떤 거지? 시장에는 실제로 이런 수요가 아닌 건가? 이런 것들 고민하실 거예요. 왜냐? 이런 고객일 거야, 이 고객이 이런 문제일 거야 라는 것도 가설이에요. 그걸 알아보려고 제품도 내보신 거고 그걸 알아보려고 여러분하고 인터뷰도 하셨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 그리고 뭐 이거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고객이 꼭 그걸 돈 주고 쓰는 건 아니다. 그럼 진짜 이 사람들이 진짜 이 문제를 이 정도로 크게 경험하고 있나? 절실하게 경험하고 있나? 근데 그걸 알려면 결국에는 뭐 어떤 맥락에서 경험하고 있나, 어떤 상황인가 같은 걸 알아야겠죠. 이 사람이 진짜 취업을 지금 당장 하셔야 되는 분인지, 이분이 그냥 관심이 있어서 조금 그냥 가격 내고 한번 직무 탐방 정도로 하시는 건지, 상황에 따라서 분명히 원하시는 게 다르고 문제의 크긴 다를 거고. 예를 들어 그래서 뭐 제가 이제 뭐 직무를 잘 몰라서요라는 뭐 예를 들어 페인 포인트를 뭐 자기의 문제를 직무를 잘 몰라서 들어요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시다 칠게요. 그러니까 뭐 이 수업이든 그냥 요즘에 많은 어떤 직무 교육에서 다. 근데 사실은 한 단계 더 들어가 보면 저 직무 전환 준비 중이에요. 그래서 직무를 잘 모르는 게 고민이에요라고 하신 분들한테는 직무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직무 정보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직무는 이런 겁니다. 기획자라는 건 이런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를 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직무를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인 커리어 노하우를 드려야 될 수도 있어요. 커리어 상담 서비스 같은 걸. 예를 들어 여러분 그런 상황이시군요. 근데 어떻게 전환할 때가 고민이시군요. 그러면 이력서를 저랑 한번 같이 검토해 보시죠. 제가 알고 있는 프로덕트 매니저라는 관점을 바탕으로 당신의 학생분의 멘티님의 이력서를 한번 검토해 드릴게요. 완전 다른 제품이 될 거예요. 직무 정보를 설명하는 사람과 커리어를 컨설팅해주는 제품 완전 달라질 거예요. 근데 그게 달라져야 되는 근거는 고객이 실제로 어떤 맥락에서 그 문제를 경험하는지, 진짜 경험하는 문제가 뭔지에 따라서. 이걸 모르면 나는 진짜로 컨설팅이 필요한 사람인데 직무 정보는 제가 아티클 찾아봐도 돼요. 물론 뭐 수업 들으니까 좀 더 몰랐던 거 많이 나와서 좋긴 좋네요.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진짜 필요한 본인이 하고 싶었던 직무 전환은 뭐 예를 들어 뭐 경험을 못 하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거꾸로일 수도 있는 거고, 이것과 반대로 뭐 직무 전환은 뭐 그건 또 운이 닿아야 되고 저도 당장 이직할지 모르는 일이고 일단 정보를 많이 주셔야 저도 이해하고 판단을 하죠. 컨설팅은 저도 좀 부담스러워요. 하시는 분한테 이력서 한번 가져와 보세요. 포트폴리오 만드시죠 하면 효용이 없을 수도 있어요. 원하는 게 그게 아니니까. 처해 있는 상황이 그게 아니니까. 그리고 이런 분들이 그러면은 이제 이런 분들이 그러면 다 사람마다 다 다를 텐데 우리 서비스를 어떤 경로로 어떻게 접하게 되었나 같은 거에 따라서 또 다를 수도 있어요. 이건 이제 뭐 온라인 서비스에 따라 현실에서도 그런데 제가 예시를 든 거로 제가 너무 필요해서 저희 서비스 어떻게 아셨어요라고 물어보면 제가 찾아보다가 알게 되었어요 하는 분과 그냥 친구가 추천했는데 그냥 한번 들어와 봤어요라고 대답하는 분의 온도 차이는 분명히 다를 거예요. 표현만 뭐 거짓으로 이렇게 하신 경우면 모르겠어요. 표현만 뭐 쑥스러워서 사실은 진짜 절실한데 괜히 머쓱해가지고 그냥 뭐 이러신 분은 뭐 제가 그것까지는 알 수가 없는데 그것까지 캐치하시는 건 UX 리서처분들이 해야 될 일이고 뭐 표정도 읽고 상황도 판단하고 질문도 좀 토시도 바꿔보고. 근데 그건 이제 UX 리서처의 일이고 여러분들이 기획자로서 통상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대답했을 때는 분명 다를 거라고 우린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한번 알아보신 분은 진짜 한번 쓱 알아보다가 중간에 안 나오실 수도 있는 거고 이 정도 금액은 부담스럽게 느끼실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진짜 너무 필요해서 이분들은 제대로 한번 드려야겠구나. 진짜 좋은 제품 만들어 드려야겠구나. 이분들이 진짜 우리 핵심 고객이구나. 이런 생각이 나오겠죠. 그냥 떡볶이집을 하더라도 그냥 지나가다가 한번 이 집밖에 없어서 왔어요랑 저 이 집 소스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랑은 완전 다르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장사하셔야 되는 입장에서. 후자가 더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고객일 거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완전 담당하게 될 제품의 방향, 기능, 뭐 어떤 디테일 그거에 따른 UX가 다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객에 대해 알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 그래서 무슨 문제를 겪는지. 아마 이렇게 예시를 들었을 때 그래서 대충 이런 거구나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제품마다 그리고 당연히 이 6가지 외에도 뭐 어떤 것들이 디테일하게 다를 수도 있겠죠. 제품의 어떤 속성마다. 엄청 값비싼 제품을 할 때는 저기에 다른 질문을 던져야 될 수도 있고 사치품 같은 경우에는 무슨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세요를 물어보면 뭘 문제를 해결해요?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의 그 속마음을 파다 보면 예를 들어 단순히 뭐 허영심 때문에 샀겠지라고 했지만 허영심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 등등등 어떤 제품의 산업이나 제품 특성에 따라 당연히 다른데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제품이라면 이런 것들을 일단은 알아야 우리가 기획이란 걸 할 수 있을 거다.